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출발부터 우리 증시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궁금한 두 섹터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자동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209일 만의 관세 인하 효과는 4분기부터 반영될 전망입니다. 그간 발목 잡던 전기차 캐즘도 해소 중인 데다 지난주 현대차, 엔비디아의 AI 모빌리티 동맹까지 현대차는 오늘도 신고가네요. 자동차주는 이제 질주할 일만 남았을까요? 네, 209일 만에 자동차 관세가 인하가 됐습니다. 이 관세 부담이 줄어들면 당연히 수익성에는 큰 도움이 되겠죠. 다만 이러한 기대감은 이미 지난주부터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오늘 현대차는 신고가가 나왔고 하지만 자동차 대표주는 지금 살짝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관련주가 4분기 실적 기대감이 크긴 한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가능한 구간일까요? 일단은 지금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 관세 충격에 가장 예민한 섹터로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계속 저평가 상태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제 관세가 잘 마무리가 되면서 내년 같은 경우 현대차 기준으로는 한 2.4조 정도 증액이 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4분기부터 관세에 대한 충격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제 내년에 어떤 이 추정치가 사실 역성장이었거든요. 왜냐면 관세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상방을 좀 더 열어놓고 보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실제로 이제 관세가 충격이 좀 완화됐지만 실제 관세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15%라는 관세가 남아 있는데 이 또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완화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통해서 지금 현대차 그룹 자체가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증설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지 생산 능력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15% 정도 남아있던 관세 충격까지도 점차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일단은 추가 성장 동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자동차 섹터는 너무나 저평가입니다. 네. 지금 반도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대다수의 이제 대형주들도 굉장히 급등이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현대차 그룹으로 봤을 때는 2025년도 실적 전망 대비했을 때 PR이 7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재무적으로 조금 더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저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지금 고점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눌림 목대를 항상 공략을 좀 해볼 수 있는 대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점에서 살짝 조정이 나올 때도 우리가 공략해볼 만한 섹터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보다도 더 오랫동안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게 바로 전기차 캐즘입니다. 올해 친환경차가 40만 대 판매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판매 지표가 나아지고 있어요. 물론 단골 질문이긴 한데 정말 이제 전기차 캐즘은 바닥을 찍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9월 달 같은 경우가 전 세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뉴스를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보조금을 중단하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선구매 수요가 많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월, 지금 지나고 있는 10월, 지난 11월, 12월, 9월 이후에 실제로도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는지에 대한 통계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지 일단 앞으로에 대한 캐즘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 9월 달 한 달 만에 어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만 가지고 지금 이제 대중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이외에 이제 SUV라든지 아니면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통해서 일단 우리나라 어떤 현대차 그룹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즘은 조금씩 완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품들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캐즘에 대한 극복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일단 바닥을 찍은 건 맞는데 앞으로 나오는 판매량 수치들 보면서 좀 더 천천히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쪽은 눌림목을 공략하는 건 알겠고 이 현대차와 엔비디아 간에 지난주에 엄청 큰 모멘텀 나왔잖아요. 네. 깜보 회동 계기로 해서 이제 AI 모빌리티 동맹 맺는다.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차량 내 컴퓨팅 플랫폼, 뭐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이런 쪽에 좀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자율주행주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모멘텀을 본다면 로봇과 자율주행주를 공략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뭐 자동차 쪽도 결국은 이제 로봇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 쪽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현대차 그룹이나 기타 부품주들에게도 온기를 좀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로보틱스라든지 자율주행 쪽은 이제 뭐 시작 단계에 있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가 지금 엔비디아와 함께 한 4조 3천억 원 정도 규모의 투자를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여기서 AI 기술 센터라든지 피지컬 AI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또는 이제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한국에 이제 지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결 지은다고 한다면 엔비디아와의 어떤 협업이 지금 급등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시세를 낼 수 있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엔비디아와의 동맹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리고 관계가 상당히 좋았던 게 GPU를 한 17만 개 정도 받게 됐잖아요. 네. 이게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에요. 그만큼 현대차그룹도 상당히 이 엔비디아와의 어떤 협력 관계가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모멘텀까지 함께 짚으면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주제로는 조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화해 분위기에 조선주의 화색이 돕니다.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해제 기대감과 HD현대중공업의 폐로 잠수함 건조 의향서 체결까지 종목별 호재에도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겠네요. 수출 성적도 좋은 조선주, 전고점 넘으며 주도주로 복귀할까요? 네, 미중 간의 화해 모드가 좀 조성이 되면서 조선이나 해운 관련 모멘텀에 다시 한번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이나 기자재 쪽으로 온기가 퍼지는데 특히 기자재가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죠. 조선이 살짝 주춤한 면도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마스가 파워를 보여주는 주도주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는 너무나도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내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본격적으로 이걸 뭐 시작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사실상. 네.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실질적인 마스카 프로젝트를 위한 이제 협력 관계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일단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일단 안정적인 수주와 더불어서 성장성을 보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쉬어갈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는 좀 많이 올랐다가 오후장 들어서 조금씩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밀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현대중공업도 그렇고요, 하나오션도 그렇고 뭐 한국조선해양 등등등 대형주들도 지금 아직은 상승 흐름들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직 뭐 걱정할 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들은 뭐냐면 지금 그러면 이제 올라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제 저가에 수주했던 선박들의 매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고요. 고부가 가치 제품들 선박들의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품 믹스 효과가 최근에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더 못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익성, 어떤 마진율이 좋아지는 거에 대해 초점을 맞추신다면 충분히 눌림이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많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눌림이 나올 때는 조선은 담아야 하는 섹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 둘 다 잘 나가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투자 포인트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한화오션은 이제 제재 리스크가 완화가 된다면 리레이팅 가능성도 커 보이는 상황이고요. HD현대는 안정적인 수주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실적 나왔는데 실적도 좋았어요. 네. 방금 전에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서 하나를 딱 고른다면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다 보세요? 하나 고르기가 좀 이게 사실 투자 포인트가 네. 좀 다르거든요. 네. 물론 H현대 같은 경우는 조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현대 일렉트릭도 가지고 있고 현대 마린 솔루션도 갖고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섹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자회사들이 계속적으로 마진이 좋아지고 있고 주가도 급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순자산 가치가 계속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베팅하실 분들은 HD현대를 베팅하시는 게 맞는 거고 조선 쪽에서의 기대감은 사실상 환호신도 좋습니다. 필리 조선소를 사실 기반으로 해서 미국과의 네. 관계가 협력
어떤 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모든 걸 100%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 조선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선소를 가장 먼저 인수했던 하나오션 역시나 조선 쪽에서는 가장 탄력성이 좀 높을 수 있다. 다만 조선 업황에 따라서 좀 등락이 좀 있을 수 있는 거는 하나오션이고요. 다만 여러 가지 섹터를 다 같이 하고 있는 HD 현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투자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하나 또 얘기 들으면서 궁금한 게요. 네. HD 현대 쪽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그걸 뭔가 온전히 반영해서 쭉 올라가기보다는 흔들리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배경이 뭘까요? 일단 지금 사실 최근에 오르는 종목들을 보면은 네. 조선주가 갈 때는 조선주만 쫙 가고 아니면 뭐 전력기가 갈 때는 오늘처럼 전력기가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도 아직 이제 수급 쏠림이 좀 강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선주가 집중받을 때는 조선업 매출 비중이 높은 쪽으로 오히려 베팅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이 더 탄력 있게 올라가기 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직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HD 현대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흔들릴 때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더 변동성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HD 현대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선업의 어떤 수급이 쏠릴 때 베팅을 해보시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고 싶은 분들은 이런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과 관련한 모멘텀 보고 투자한다면 하나오션 쪽 얘기를 주셨고 좀 안정적인 수주나 실적과 관련해서 체크해 본다면 HD 현대 쪽 매력 있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선택의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 조선과 조선 기자재 중에서 항상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의 탑픽을 마침 기자재 쪽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탑픽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은 세진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기자재 업체들이 조선주 내에서는 사실 저평가 네. 매력이 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은 뭐 신규 접근하기에도 좀 더 부담이 덜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 LPG 탱크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조선 3사를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고객사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조선업이 호황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에 LPG 탱크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데크하우스라고 해서 선원들의 주거 공간도 글로벌 선도 기업이거든요. 최대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선박 안에는 이 선원들의 주거 공간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나 조선업 초호황의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자재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번스 이 톨레프스법이 사실 우리나라에게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미국의 어떤 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만들지 말자 이런 법안인데 이거를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회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조선과 기자재들이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자재 쪽에서 특히나 주력 사업 쪽에서는 글로벌 1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세진중공업 낙수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승과 동방성기 모두 다 조선 관련된 종목들인데 이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이 회사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회사 가치 효과도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실적은 계속적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크게 실적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차트 보면서요 가격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지금 세진중공업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최근에 주가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21선에서 지금 지지 나오면서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요 역시나 최고가 부분으로 말씀드릴 텐데 27,00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전자 쪽보다 살짝 아래로 잡아드렸습니다. 61선 구간인 19,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세진중공업 오늘의 탑픽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27,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설정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시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후장 들어서도 탄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206선에서 코스닥도 912선에서 장중의 고점 부근에서 유지가 잘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